그 골품제도 할 때 이 골품을요, 여러분들 이 골품만 이렇게 한자로 좀 쓰세요. 제도는 쓸 필요 없고. 진짜로 사람 뼈 같죠? 사람 뼈 같지 않아요? 골입니다. 골품. 근데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골품이? 뼈의 품질 뭐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원래는 이제 골과 품으로 나눠져 있는 건데 그냥 뼈의 품질을 사람 뼈의 품질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골품제도를 중서기를 통해서 여러 번 배웠어요. 뭐 시발 골품. 지금으로 얘기하면 금수저, 흙수저 이런 거죠. 그렇죠? 사람의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이 품계가 결정돼 있는. 자, 성립부터 한번 봅시다. 의미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죠. 이 골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 사회 시간에 이런 말을 배우는데, 인간이 딱 태어나면서부터 얻게 되는 지위를 뭐라 그래요? 인간이 딱 태어나면서부터 얻게 되는 생득적 지위, 태어나면서부터 획득하는 지위, 이걸 귀속적 지위라고 해요. 귀속적 지위. 무슨 지위? 그러니까 우리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뭐 태어나니까 뭐 아빠는 원빈이고 엄마는 이나영이고, 태어나니까 아빠는 장동건이고 엄마는 고소영이고, 그건 생득적 지위죠. 그 장동건의 아들이 노력한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니까 아빠가 장동건 아니에요? 태어났는데 아빠가 이건이야. 그런 건 귀속적 지위죠. 이재용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좀 공감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귀속적 지위는 귀속적 지위. 근데 중서기가 지금 해커스에서 한국사를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이거는 무슨 지위예요? 이건 성취적 지위죠. 이건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얻어낸 지위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남을 가르친다는 거는 본인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 가르칠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공부를 안 했다면 여러분들을 가르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의 성취적 지위죠. 근데 골품 제도는 무슨 지위가 더 강하게 작용되는 제도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정도는 살펴봐야죠. 근데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면 골품 제도는 성취적 지위는 완전히 무시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게 왜 그런지를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자, 성립부터 한번 볼게요. 먼저 쓰시고 제가 그림 그려드릴게요. 자, 골품 제도라고 하는 것은 중앙집권 과정에서, 무슨 과정에서? 중앙집권 과정에서 지방 족장 세력들, 무슨 세력들? 지방 족장 세력을 통합 편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예요. 중앙집권 과정에서 지방 족장 세력을 통합 편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밑에다 쓰세요. 한번 보죠. 여러분들 요 밑에다 쓰시면 돼요. 자, 연맹 왕국이 있었다고 봅시다. 국가, 연맹 국가가 있어요. 자, 연맹 국가 때는 도식화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연맹 국가도 제가 수업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연맹 국가 초기가 있고 연맹 국가 후반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연맹 국가 후반, 그러니까 연맹 국가에서 중앙 집권 국가로 넘어가는 타이밍, 그때에는 이 족장 내부의 서열이 쌤쌤이 아니었겠죠. 누구의 힘이 가장 세니까? 왕의 힘이 세니까 중앙 집권화 됐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연맹왕국이 성립된 초반에는 그 안에 들어있는 족장들의 세력이 다 동일했겠지만, 연맹국가 후반으로 가서 중앙집권국가로 넘어갈 그 상황, 그 시기에는 당연히 세력이 나눠져 있었겠죠.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이제 왕이 있고요. 자, 여기에 족장이 있다고 봅시다. 자, A라는 족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B라는 족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C 족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D 족장이 있다고 봅시다.
이 원형의 사이즈가 족장의 파워라고 생각하시죠. 이렇게 다를 수 있죠. 그러면 중앙 집권화된다는 거는 A, B, C, D 족장이 중앙에 와서 왕한테 무릎을 꿇는 거죠. 이게 중앙 집권화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중앙 집권화되는 과정을 좀 보죠. 아니 화살표를 이렇게 치면 안 돼. 중앙 집권부터 봅시다. 이제 중앙 집권구가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A부터 D까지 왕한테 와서 무릎을 꿇는다고 봅시다. 그럼 꿇었을 때 왕은 A 족장과 D 족장의 서열을 똑같이 해줄 수 있나요? 그럼 A 족장이 무릎을 꿇을까요? 근데 왕의 입장에서는 A 족장이 무릎을 꿇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D 족장 같은 경우는 안 꿇으면 왕이 그냥 무력으로 해서 꿇릴 수도 있겠죠. 힘의 차이가 저렇게 나면. 예를 들어 가서 이러면 이러고 놀래서 꿇을 거 아니에요. 근데 A 족장은 왕이 가서 이러면 쟤도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A 족장에게 잘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골품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A 족장이 진골이 되는 거라고요. A 족장이 딱 꿇는 순간 A 족장은 뭐가 돼요? 진골이 돼요. 진골. B 족장은 육두품이 되는 거예요. C 족장은 오두품이 되는 거죠. D 족장은 사두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좀 한번 보죠. 그럼 왕은 어떻게 되죠? 왕은 얘는 성골이 되는 거예요. 여기 위에 이렇게 딱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이렇게 귀족을 서열화시켜버리면 왕은 또 지위가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높아지죠. 그레이드가 만들어지니까. 단계가 생기면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은 더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한번 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이게 3두품에서 1두품도 있어요. 원래 3에서 1두품도 있는데 그럼 여기서 있는 골품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죠. 골품이라는 말은 여기에 있는 이 골과 여기에 있는 품이 합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골, 진골이라는 두 개의 골과 6두품에서 1두품까지의 8개의 품. 그래서 총 몇 단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총 몇 단계로 되어 있는 거예요? 8단계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6부터 1까지 품이 6개가 있는 거고 성골, 진골, 골이 2개가 있으니까 8단계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바리? 근데 이 진골서부터 1두품까지는 다 귀족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일반 평민은 해당 사항이 돼야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골품 제도는 평민과는 상관이 없는 제도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중앙집권국가 할 때 얘기 드렸는데 귀족을 서열화해 놓는다는 것을 우리가 관등제 혹은 복색 이런 걸로 얘기했었죠. 이러면 또 왕권이 어떻게 되기도 해요? 강화되기도 하죠. 잘 머릿속에 잘 그리셔야 돼요. 같이 이 시스템을 왜 만들어냈는지. 자, 그러면 필요한 것부터 먼저 좀 하고 갑시다. 3두품에서 1두품은 신라가 통일이 딱 되는 순간에 의미가 거의 없어져서 평민화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일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평민화되죠. 통일 신라 이후 평민화된다. 그리고 얘도 우리가 배웠던 것 같아. 7세기 중반 폐지된다. 누가 왕이 되면서? 무열왕이 왕이 되면서. 누가 왕이 되면서? 무열왕이 왕이 되면서 폐지된다. 7세기 중반 폐지된다. 귀족 서열화 시스템이다. 자, 저 말이 이해되시는지 다시 한번 확인.
중앙 집권 과정에서 지방 족장 세력을 통합, 편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잘 보세요. 화백회의하고 화랑도 같은 거는, 화랑도도 원시사회 청소년 집단에서 유래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다 시족사회 집단의 이 전통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중앙집권 과정에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시족사회 전통과는 전혀 관련이 없죠. 완전히 대비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화백회의와 화랑도는 시족사회의 전통이 계승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골품제도는 중앙집권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니까 앞에 두 개의 제도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죠. 이 말 다시 한번 보죠. 중앙집권 과정에서 지방 족장 세력을 통합 편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결국 골품제도는 무슨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중앙집권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자, 두 번째 위에다 2라고 쓰세요. 2. 여기가 지금 1이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다 2라고 쓰시고, 관등 관직표라고 쓰신 후에 이거를 이제 좀 분석을 해 봅시다. 이거를. 자,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약식으로 그리셔야 되거든요. 이걸 보시면 안 되고, 그럼 저랑 같이 그리세요. 약식으로 한번 그려보죠. 자, 여기가 1등급이에요. 여기가 1등급, 여기가 17등급이에요. 신라의 관등은 몇 등급으로 있죠? 17등급으로 있었죠. 그럼 이거는 이제 관등이네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여기에 진골, 6두품, 5두품, 4두품이라고 쓰세요. 그리고 뭘 좀 그림을 그리시냐면 여기 맞춰서 그리시면 돼요. 자, 진골, 여기가 진골인데 진골은 17등급 조위서부터 1등급 이벌창까지 이렇게 그려져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프를, 막대 그래프를. 그 다음에 6두품은 아찬까지만 올라가요. 그 다음에 5두품은 10등급 대나마까지만 올라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두품은 12등급 대사까지 올라가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대충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분석할게요. 여기 보세요. 이걸 외우지 않으셔도 되는데 따라만 좀 하시면 돼요. 이벌찬 따라 하셔야 돼요. 이벌찬, 이찬, 잡찬, 파진찬, 대하찬, 아찬, 일길찬, 사찬, 급벌찬, 여기까지가 이제 찬이 끝나는 거예요. 9등급까지가. 자, 그 다음에 따라하세요. 대나마, 남아, 대사, 사지, 길사, 대오, 소, 조위, 여기까지가 이제 17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건데, 수험생분들이 이벌찬, 이찬, 잡찬 이 뜻을 자꾸 관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이건 관직이 아니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1급 공무원, 이 1이라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어서 1급 공무원을 이벌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1급 공무원은 여러 관직이 있을 수 있죠. 이해돼요? 2급 공무원에는 여러 관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자꾸 이벌찬을 관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벌찬은 여기 위에 뭐라고 돼 있어요? 관등명이에요. 그러니까 1급 공무원 이 말이에요. 이벌찬은. 그럼 2차는 2급 공무원 이런 뜻이라고. 이해되십니까?
이것도 맨날 틀리세요. 이렇게 얘기해줘도 이게 뭐 아니라고요? 관직 아니에요. 관직. 관등명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진골은 이벌찬까지 승진이 가능한가 봐요. 그죠? 여기가 이벌찬이에요. 쓰세요. 이벌찬은 1등급이에요. 이벌찬은 몇 등급? 자, 그 다음에 육두품은 어디까지 승진이 가능해요? 아찬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아찬은 6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6급 공무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개념으로 얘기하면. 자, 그 다음에 5두품은 몇 급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10급. 뭔데요? 이걸 외우셔야 돼요. 알겠어요? 이벌찬, 아찬, 대나마, 대사 이걸 외우셔야 된다고. 전체 관직명을 외우는 게 관등명을 외우지 말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대나마. 대나마는 몇 등급이에요? 그 다음에 대사. 이게 12등급이죠. 잠깐만요. 왜 갑자기 에어컨이 이게 잘 나오지? 에어컨이 이렇게 잘 나오면 얘기를 해줘야지. 자, 보시죠. 다시. 자, 시험 문제 이제 이걸 이 그래프를 주고 출제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는지를 지금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출제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걸 어떻게 내냐면, 자, 다음 골품과 관등 관직표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올바르게 해석한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골품에 따라 관등이 결정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수험생들 중에 골품에 따라 관등이 결정되었다. 그러니까 골품이 진골이면 높고 사두품이면 낮으니까 동그라미.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이제 조금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외우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국사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수험생들이. 자꾸 옛날 생각만 하니까. 그러니까 문제 유형은 완전히 바뀌어 있는데 과거에 국사 공부하던 패턴만 계속 고집하는 거죠. 이거는 아니에요. 만약에 골품에 따라 관등이 결정된다가 만약에 5가 되려면, 칠판 보세요. 5가 되려면, 자, 예를 들어서 가상의 선을 그었을 때 진골은 5등급 대하찬서부터 1등급 이벌찬까지 여 안에만 존재해야 돼요. 근데 진골이 관직을 시작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하겠어요? 그렇죠. 진골도 17등급 조위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품이 관등을 결정하진 않죠. 왜? 어떤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진골 중에 17등급 조위가 있을 수 있는데 6두품 중에 6등급 아찬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이 두 경우를 비교해 보면 얘는 골품이 낮지만 관등은 어때요? 이 진골보다 높죠. 실제로 이럴 때는 기록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존댓말을 쓰겠죠. 그렇지 않아요? 말장난하는 게 아니고, 그럼 이게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한한다가 해야 돼요. 제한. 골품은 관등을 뭐 한다? 육두품은 죽었다 깨어나도 5등급 대하찬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제한한다는. 그러면 결국 이거를 풀어보면 뭐가 되냐면 골품은 결국 관직 승진 뭐야? 상한선이지. 관등이라고 합시다. 관등. 관등 승진 상한선이다. 이게 골품제도죠. 죽어도 여기까지 올라갈 수 없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세요. 공복, 복색이에요. 복색이라고 합시다. 그냥. 자, 저 그래프 보면서 보셔야 돼요. 골품은 복색과 무슨 관계이고 관등은 복색과 무슨 관계인지를 확인하세요. 여기에 자비청왕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도 쓰세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보세요. 골품은 복색을 결정한다 이러면, 골품은 복색을 결정한다 이러면 안 되죠. 골품은 복색을 제한한다. 이거 말이 되나요? 왜 말이 돼요? 한번 봐요. 여기 보면 자색 옷은 대하참부터 이벌창까지 입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대하차는 육두품은 죽어도 못 되죠. 그럼 자색 옷을 입고 있으면 무조건 진골이네요. 다른 골품은 입을 수 없죠. 그러면 비색 한번 보시죠. 비색은 오두품은 10등급 대나마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대나마는 청색을 입죠. 그럼 비색은 입을 수 없죠. 그럼 비색 옷을 입고 있으면 육두품 아니면 진골이겠죠. 근데 여기서 또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거의 모든 복색을 제일 많이 입고 있는 골품은 뭐겠어요? 진골이겠죠. 진골은 자색, 비색, 청색, 황색을 다 입을 수 있고, 육두품은 비색, 청색, 황색을 입을 수 있고, 오두품은 청색과 황색만 입을 수 있고, 사두품은 황색 옷만 입을 수 있는 거죠. 이해돼요? 과거에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에서 선덕여왕 드라마 세트장을 주고 문제를 낸 적이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은 응시료가 2만원이죠. 그래서 거기 컬러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나왔냐면 어떤 그 이제 상황극을 만든 거죠. 어떤 배우를 이렇게 조연출이 지목하면서 감독님 저 배우는, 연출하는 사람한테 PD한테 감독님 저 배우는 골품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감독이 할 적당한 말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 배우가 뭐를 입고 있었냐면 청색을 입고 있었어요. 그럼 감독이 뭐라고 해야 돼요? 답이 뭐였냐면 몰라. 그런데 사두품은 아닐 거야. 이게 답이 되죠. 정확한 답이죠. 근데 우리가 이게 문제를 풀어보면서 OMR 카드에 옮기는 과정에서 시발 답이 몰라야. 시험지와 대화를 하게 되거든. 이러면 다른 게 있지 않을까? 내가 아무리 내가 OMR 카드 작성을 내가 지금 20년째 가까이 하고 있는데 답이 몰라인 적은 거의 없었거든. 근데 이게 아주 정확한 답이죠. 한번 봅시다. 골품은 복색을 뭐만 해요? 그러면 관등이 복색을 뭐 하는 거야? 결정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러니, 자 보세요. 이러니 진골이 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직으로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웃긴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중시령이라는 게 있죠. 이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장관이에요. 뭐라고요? 그럼 장관은 당연히 무슨 옷 입겠어요? 자색 옷을 입겠죠. 그럼 장관은 죽어도 육두품 못 되는 거예요. 이 장관 위에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시중이죠. 여기 하나가 딱 비어 있죠. 얘가 시중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중시령부터는 몇 급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2급이죠. 장관인데도 시중이 있는 거야. 그러면 시중하고 중시령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진골만 하는 거예요. 자색 옷을 입을 수 있는 애들만. 이해돼요? 시중하고 장관은 누구만 한다고요? 하나씩 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볼게요. 여기 보면 실랑과 경이 있어요. 이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차관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자, 그럼 제가 이제 물어볼게요. 차관은 진골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하죠. 장관도 되는데 차관이 왜 못 돼요? 근데 이 차관은 잘 보세요. 청색 옷부터 입기 시작하죠. 근데 승진이 되면 우리가 공무원으로 얘기하면 호봉이 올라가면 비색 옷을 입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처음부터 임명할 때부터 실랑과 경은 비색 옷을 입을 수 있는 애만 임명이 가능해요. 호봉이 올라가면 비색 옷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비색 옷을 입을 수 없는 애들은 처음부터 실랑 경에 임명이 안 돼요. 그럼 비색 옷을 입을 수 있는 애들이 누구예요? 진골과 육두품이죠. 그럼 실랑과 경은 진골과 육두품이 임명되는 거예요. 오두품은 임명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밑에 볼게요. 도독이에요. 도독도 아까 전에 이 식으로 해석하면 처음에 무슨 옷을 입고 출발해요? 비색 옷을 입고 출발하는데 호봉이 높아지면 무슨 옷을 입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도독은 누구만 될 수 있어요? 그렇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육두품은 도독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도지사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도지사는 높은 사람이에요. 그죠? 누구만 될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되면 육두품들이 왜 불만이었는지 알겠죠? 그럼 이 사신도 오소경에 파견됐던 사신 기억나요? 여기도 이게 자색 옷을 입네요? 그럼 자색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 임명되겠네? 그럼 여기도 육두품 임명이 안 돼요. 군태수는 진골과 육두품이 임명되는 거네요. 현령도 진골과 육두품이 임명되는 거죠. 그럼 오두품은 어디 있어? 여기 없겠죠, 이 관직은.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이 맞는 관직은 여기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얼굴 좀 보세요. 관직 승진을 제한하고 골품을 통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살면서 느끼셨겠지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시스템이죠. 그렇죠?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라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신라 멸망 원인을 중서기가 뭐라고 얘기했죠? 골품제도예요. 골품제도. 이런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시스템은 천년을 유지했던 왕조도 멸망시켜요. 그러면 일개 기업에서, 일개 학원에서, 일개 학원의 강사들끼리 내가 이 학원에 4년 전에 왔어, 내가 5년 전에 왔어, 내가 기득권이 있는데 새로운 강사가 이 씨발 까불어, 이런 새끼들이 학원을 멸망시키는 이유예요. 어느 조직이나 다 이런 애들 있죠. 그렇죠? 회사에 취직하면 회사에 먼저 근무하는 사람들의 경험 수치를 높이 평가는 해줄 수 있을지언정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거나 나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인권을 무시할 자격은 없어요. 그죠? 나보다 먼저 온 거 아니에요, 그냥? 근데 그걸 자신들이 기득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저는 학원 생활하면서 제일 좋은 게 학원이라는 조직은 이 기득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 수험생들이 없으면 그냥 낙동강 오리알이에요. 나이가 많아도. 좋잖아요. 자유경쟁 체제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대학을 막 졸업한 국사 선생님이 왔어. 뭐 매핑이 아니고 마핑 막 이래서 나타났어. 근데 나보다 수험생들이 훨씬 좋아해. 그러면 그 사람이 좋은 거야. 내가 그 사람한테 뭐 내가 누군지 알아? 뭐 이럴 필요가 없죠. 제가 학원을 선택한 결정적 이유예요. 학교에서 나온 이유예요. 학교는 이런 게 존재해요. 못 살겠더라고요. 수업을 열심히 하면 눈치를 줘요. 그런 조직이 살아남겠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 가서 다 졸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애들이 다 학원에서만 공부하는 거죠. 고등학교 애들이, 중고등학교 애들이 학교 가서 졸고, 학교 나올 때 이렇게 스트레칭하고, 오늘 시작이네, 뭐 이러고 나오고.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제 나이 드시니까 지금 여러분들 젊다고 막 기득권은 없어져야지 어렸을 때 이래다가 자신이 나이가 들어서 자신이 어느 기득권을 갖게 된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골품제도에서 배울 거는 그런 거예요. 아, 이게 천년 왕조도 무너뜨렸구나.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 쓰세요. 3. 이것도 먼저 쓰시고 그러고 나서 얘기를 좀 해야 돼요. 되게 재밌는 시스템이거든요. 비진골 출신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제도예요. 중위가 이제 중간에 위계를 다시 놨다는 거예요. 계급을. 먼저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비진골 출신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예를 듭시다. 자, 제가 육두품이에요. 근데 제가 나이가 예를 들어 35이에요. 예예요, 예. 35만 됐으면 진짜 좋겠네요. 근데 제가 육두품인데 35살인데 제가 능력이 출중해서 35살에 아찬이 됐어요. 근데 육두품인데. 그럼 나는 이제 5등급 대하찬은 못 되죠. 그럼 이제 난 어떻게 해요? 난 나이가 35인데. 죽어요? 위로 올라갈 때도 없고 꿈도 없으니까 죽어야죠 뭐. 사람이 꿈 없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제도가 중위제예요. 뭐냐면 이 아찬을 4개로 쪼개놔요. 중위. 가운데를 나눠 놓는다는 얘기예요. 4개로. 그래서 보세요. 1중 아찬, 2중 아찬, 3중 아찬, 4중 아찬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육두품은 올라갈 때 그냥 아찬이 아니에요. 4중 아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승진할 수 있죠. 이렇게. 근데 선생님 어차피 아찬 아니냐? 그래도 재미는 있잖아요. 승진하니까. 그렇죠? 차장과 부장대우 차장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요즘에도 기업들에서 그런 거 쓰잖아요. 차장을 부장으로 승진시켜주면 되는데 뭐 부장대우 차장 이런 거 만들죠. 그런 게 이런 거예요. 중요해요. 꼴값들 떨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해할 필요가 없는 제도인데 공무원 시험은 별 거지 같은 게 나오니까 우리가 중위제까지 공부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질문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같으면 기분이 더 나쁠 것 같은데요. 저도요. 공감. 저도 기분 더 나쁠 것 같아요. 6등급은 4중 아찬. 그러니까 6등급이에요. 6등급. 6등급은 4중 아찬. 그러니까 아찬이 몇 등급이에요? 6등급이죠. 그러니까 6등급 아찬을 4단계로 쪼개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등급 대나마는 몇 단계로? 몇 단계로? 9단계로 쪼개는 거예요. 자, 승진 열심히 하면 돼요. 알겠어요? 9중 대나마, 8중 대나마, 7중 대나마 막 우리 호봉 올라가듯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11등급은 7중 남아까지 있어요. 선생님 좀 이상한데요. 이게 12등급 대사를 이렇게 쪼개놔야 되는데 왜 남아를 쪼개놨어요? 사두품은 개 무시하는 거예요. 사두품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거죠. 오두품까지 신경 써요. 사두품 뭐. 지가 불만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죠? 어디서 뭐 선술집에서 술이나 처마시고 그냥 울고 그러겠죠. 국가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싸가지 없는 제도죠. 이거 이렇게 4, 9, 7 이런 거는 나오진 않아요. 시험에 여태 기출된 적도 없어요. 근데 중석이가 가끔씩 데일리 테스트에 내요. 기출이 안 됐는데 팁을 드렸어요.